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호 전달 물질. 한 글자로 얘기하면 신호 전달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몸속에서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있으면 뭐 먹을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속의 돈과 같은 거예요. 이 호르몬이 어떤 특정한 세포 같은 것이나 어떤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면요. 자, 돈을 주는 거야.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해. 이런 역할을 해. 그럼 이 세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 뭐 키가 크게 할 수도 있고 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2차 성징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주는 게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로또 당첨됐어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이 유혹이 많이 생기거든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은 양이 생기면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많아도 이상이 생기고 너무 적어도 이상이 생겨요. 돈이 너무 없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게 좋잖아요.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하고 돈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은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나 기관에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각 기관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일이 생겨주느냐? 호르몬을 만드는 먼저 위치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호르몬을 일으키는 부분이 여기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뇌 있죠? 중간뇌 있죠? 이 중간뇌 밑에 보면은 뇌의 아래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뇌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뇌하수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하수체.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에 있는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콩팥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이자 있었죠? 여기서 호르몬도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정소,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 이게 대표적인 중학교에서 더 많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뇌 밑에 있는 뇌하수체. 그 다음에 갑상샘, 부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이 뇌하수체 하면은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화살표 세 개만 그리면 돼요. 자, 위쪽. 위는 뭐냐?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사람의 키를 크게 합니다.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바로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물론 적절하게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처럼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나오면 키가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뇌하수체에서 위로 화살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화살표 그리세요. 어디로? 갑상샘으로. 뭐냐면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름 짓기 너무 쉬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쉽죠? 자,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화살표 어디로 가냐? 콩팥으로 가세요. 자, 콩팥으로 가면 콩팥에서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노폐물 걸러주는 역할이잖아. 콩팥으로 가면 여기에서 노폐물 걸러줄 때 물을 다시 한번 잘 흡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보내주는 것을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항이라고 붙으면 뭐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이뇨라는 건 뭐냐면 오줌이 나오는 작용이에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은 뭐예요?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주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뇌하수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해가지고 오줌의 양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세 가지: 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아래화살표, 생장, 그죠? 생장,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받았어요. 그럼 갑상샘에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요 갑상샘은 기억하기 쉬운 거. 갑상샘에 나오는 호르몬 바로 티록신입니다.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세포 호흡을 시켜요.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이 티록신이 세포로 가게 되면요, 이 세포에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록신이 나오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해지고 막 얼굴이 막 살 빠지고 살이 안 찌고 살이 빠지고 피곤하고 어때요? 금방 이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금방 티가 나요.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티록신이다. 금방 티가 나요. 아픈 티가 금방 납니다. 티록신. 그 다음에 부신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 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아드레날린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막 긴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교과서에는 뭐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아드레날린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막 혈당,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혈당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증가해요. 그래서 사람이 흥분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면요, 사람이 막 흥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흥분돼서 막 하면 사람이 막 너무 흥분되잖아. 막 물건 막 부신단 말이야.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은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분비되면 잘 부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 소화액에 이자가 있는데, 소화액도 나오는데 이자에서는 여러분들 호르몬도 나와요. 이 이자는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우리 혈액에 있는 당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뇨 환자에게 주사로 놓는 인슐린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슐린은, 당뇨는 당이 떨어지지 않고 혈에 있는 당의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혈당의 수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환자들은 당뇨병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혈당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면 혈당이 높을 때는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도 필요한데 서로 각각의 작용, 얘가 많이 나왔다가 얘가 많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혈당 줄여주고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자액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10점이 나머지. 여러분들 남학생, 여학생, 사춘기, 청소년기에 가면 2차 성징이 일어나잖아. 남자들은 정소에서 성호르몬이 나와요. 여자들도 난소에서 2차 성징을 위한 성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드디어 난자와 정자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성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에스트로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 자기 몸에서 나오는 성 호르몬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성징에 관여한다. 에스트로겐. 정수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은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적어도 이 두 개는 암기법 없어도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성 호르몬으로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각각 호르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분비샘이다. 분비관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그 소화액처럼 소화액들이 나오는 것은 관에서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내분비샘은 관이 없고 바로 샘이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표적기관이나 세포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혈관으로 직접 침투시킵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이동을 해가지고 표적기관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